예술인 주택 특혜 논란이 일자 충남도가 입주자들의 재능기부 활동을 의무화하는 정관을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기준도 없고 현황 파악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홍성의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택이 모두 타는 등 소방서 추산 8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 예산종합병원이 8년 만에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다시 시작합니다. 예산구는 소아청소년과 인건비 연간 3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충남도와 충남개발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예술인 주택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일자 충남도가 지난해 예술인들의 재능기부 활동을 의무화하는 정관을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현황 파악조차 안 되고 있어 보여주기식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희정 기자입니다. 충남 예술인주택 입주자는 연 2회 이상 무료로 공연하는 등 재능 기부를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입주 자격이 취소됩니다. 입주 혜택에 비해 예술인들이 지역에 기여하는 활동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지난해 충남도와 충남개발공사가 정관을 개정한 겁니다. 하지만 관리감독기관인 충남개발공사는 입주자들의 재능 기부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취재 결과 재능기부 실적이 담긴 자료 취합조차 제대로 안 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개발공사는 지난해 갑자기 정관이 바뀌면서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답변만 되풀이했습니다. 저희가 총 17개 제출 대상에서요. 제출을 13군데가 제출했고 지금은 4세대가 제출을 안 했습니다. 이게 정관이 이제 작년 9월에 바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다 취합이 안 됐고 그리고 한 세대는 그 국외연수를 나가 있어서 제출이 안 됐고요. 더 큰 문제는 어디까지 재능 기부로 볼 건지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선은 저희가 이제 작년 9월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문화활동하고 재능기부하고 같이 포함해갖고 지금 받고 있고요. 때문에 출연료를 받고 예술활동을 한 것도 재능 기부로 인정됐습니다. 이종화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재능 기부 활동 내역을 제출한 6명 대부분이 출연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슨 지역의 무슨 행사에 뭐 이렇게 출연을 해서 노래를 했다든지 이런 건데 그런 거는 거의 뭐 재능 기부가 아니고 출연료를 받고 이제 출연한 그런 내용들이더라고요. 그런 재능 기부 활동을 하지 않은 입주자도 여전히 예술인 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에 대해 충남개발공사는 충남도와 협의해 재능 기부 인정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는 이제 그 재능기부에 대한 걸 갖다 어디까지 재능기부를 볼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 도하고 지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상으로 하는 걸 검토하고 있고요. 입주예술인 특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재능 기부를 의무화하는 정관까지 개정했지만 기관의 엉터리 관리에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임희정입니다. 홍성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35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지난 1일 낮 12시 50분쯤 홍성군 결성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주택이 모두 타는 등 소방서 추산 8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 예산종합병원이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개시합니다. 예산구는 필수 의료 위기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예산종합병원에 소아청소년과를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구는 소아청소년과 인건비 연간 3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편 출생아 수 감소 등 여파로 지역 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진료는 2017년까지 운영됐습니다.
굿모닝 충청 기자입니다. 당진시를 대표하는 장고황 실지축제는 올해 정상적인 개최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4월 26일부터 27일까지 열릴 예정인데 고수온 등의 영향으로 현재 물량이 10에서 20kg 정도에 그치고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축제 기간에도 물량 확보가 어려울 경우 보령시 대천항 쪽에서 공수해 와야 할 상황입니다. 당진시를 대표하는 꽃축제인 면천 진달래 민속축제는 그 명칭을 면천의 봄, 또 봄 면천으로 바꿔 4월 5일부터 6일까지 개최됩니다. 역시 기후위기의 여파로 진달래가 잘 피지 않거나 개화 시기가 달라 축제 기간을 맞추기 힘들기 때문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면천은 진달래로 빚은 주견주가 유명한 지역으로 축제 자체의 정체성이 바뀌는 셈입니다. 홍성군은 2월 7일부터 4월 7일까지 개최할 예정이었던 제22회 홍성남당항 세조개와 함께하는 수산물 축제를 2월 말 조기 종료했습니다. 이 역시 폭염으로 인해 세조개가 60% 이상 폐사하면서 축제 운영에 필요한 물량을 확보하지 못한 탓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태안군이 유류 피해 극복 기록물 희귀 자료를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태안군 유류 피해 극복 기념관 윤성희 학예연구사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학예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학예사님, 유류 피해 극복 기념관에서 희귀 자료 공개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어떤 전시인지부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태안 유류 피해 극복 기록물과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개인 소장자의 사진과 영상 등 희귀 자료가 공개되는데요. 말리포 해수욕장 인근에 위치한 유류 피해 극복 기념관에서 3월 25일부터 6월 29일까지 약 3개월간 유류 피해 극복 기록물 개인 소장자 희귀 자료 공개전이 열립니다. 2025년 유류 피해 극복 기획 전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행사는 지난 2022년 태안 유류 피해 극복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 태평양 지역 목록 등재를 기념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자료들을 만날 수 있는 건가요? 네, 개인 소장자 3인의 협조로 개인 소장자 사진 60점, 개인 소장자 기록물 3건, 영상 3건, 깨끗해진 태안 바다 사진 10점 등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의 협조로 제공되는 태안의 기적 스티커북을 활용하여 관람객들에게 흥미롭고 교육적인 컨텐츠를 제공해 유류 피해 극복의 현장을 생생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네, 이번 개인 소장자 희귀 자료 공개전은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개인 소장자들의 자료를 최초로 선보인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는데요. 재난 극복 과정과 123만 자원봉사자들의 숭고한 희생을 엿볼 수 있는 이번 사진전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태안군 유류 피해 극복 기념관 윤성희 학예연구사와 함께했습니다. 충남경찰청이 올해 1분기 암행 순찰차를 통해 충남 지역에서 1,900여 건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1분기 대비 17% 증가한 수치입니다. 전체 위반 중 속도 위반이 71%로 가장 많았고 신호 위반과 안전띠 미착용이 각각 18%와 5%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안전띠 미착용 단속은 전년 동기 대비 535.3%, 신호 위반 단속은 114% 증가했습니다. 경찰은 시민의 안전 확보와 성숙한 교통안전 문화 조성을 위해 암행 순찰차를 활용한 단속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태안군이 오늘 13일까지 대형 산불 특별 대책 기간을 추진합니다.
태안 지역 전체 산불의 50%는 3, 4월에 발생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 발생한 피해 면적은 전체의 78%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태안군은 주말마다 매일 전체 공직자의 4분의 1 이상을 비상근무에 투입하고 산불 진화 장비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한편 태안군은 산림보호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전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완섭 서산시장이 LG 헬로비전에서 주관한 헬로 리더스 어워드에서 혁신성장 리더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헬로 리더스 어워드는 충남과 서울, 부산 등 88개 기초지자체와 11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LG 헬로비전은 전국 자치단체장 중 전체계 혁신성과 실효성을 기준으로 10명의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이 시장은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그린 UAM AAV 핵심 부품 시험평가센터와 충청권 최초 국제 크루즈선을 유치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 서산의 미래를 준비하는 기반을 탄탄히 다지고 또 경제, 교통,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 한 분 한 분과 늘 변함없이 소통하면서 도약하고 또 살만나는 서산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도가 오는 7월 천안에서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를 개최합니다. 지난해 충남도는 일본과 독일 등 5개국 현지에서 61개사를 초청해 6천억 달러 규모의 MOU를 체결했습니다. 충남도는 올해 미국과 중국 등 11개국에서 100여 개사의 바이어를 초청하고 도내 기업은 200개사 이상 모집할 계획입니다. 또 계약 성사율을 높이기 위해 바이어에게 참여 기업의 제품 정보를 사전에 전달할 방침입니다. 상담에 참여를 희망하는 도내 기업은 충남 온라인 수출 지원 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태안해양경찰서가 실뱀장어 조업 시기를 맞아 다음 달 31일까지 실뱀장어 불법 포획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단속은 어족자원 보호와 건전한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됩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허가 조업과 허가구역 이탈 조업, 판매 목적의 미신고 맨손어업, 불법 포획 등입니다. 해경은 실뱀장어 수사 전담반을 편성하고 해상과 육상에서 단속 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서산시가 이번 달부터 체납 세금 징수단을 운영합니다. 이번 사업은 성실한 납세 문화 확산과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징수단은 오는 9월 30일까지 납세자와의 전화 상담을 통해 100만 원 미만의 소액 단기 체납액의 자진 납부를 독려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지방세 분할 납부 등 상담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한편 서산시는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와 압류재산 공매 등 강력한 체납 처분도 시행할 방침입니다. 태안군과 서부발전 등이 올해 말 태안화력 1호기의 폐지를 앞두고 지역사회 영향 최소화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태안군은 한국서부발전과 한전 KPS 등 7개 기관과 에너지전환 공동대응 다짐 행사를 열고 결의문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태안화력 1호기 폐지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와 협력사 근로자 고용 불안 등의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결의문에 따라 이들은 근로자의 안정적 일자리 확보와 지역 인구 감소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탄소 중립 차원에서 우리 태안의 화력발전소가 금년 이제 연말부터 폐쇄가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32년까지 계속 폐쇄가 되는데 인구가 3천여 명이 빠져나가고 경제적인 손실이 11조 9천억 원이 손실이 유발될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 서발전과 우리 태안이 좀 더 긴밀하게 협력 대응을 하면은 이 충격파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 아닐까라고 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우리가 기자를 걸고.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